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지난번에는 공격성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공격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의 공격성을 조절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격성의 원인은 선천적인 것에서부터 환경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제 선천적인 건 오늘 빼고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 사실 선천적인 요소가 꽤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실감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요소가 발달에 미치는 좋은 영향 혹은 반대로 해로운 영향 요거를 중재해 주는 건 역시 또 환경이죠. 아무리 순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둔감하고 사랑이 없는 부모를 만나면 까칠해지고요. 또 반대로 까칠했던 아이라 하더라도 애정적이고 민감하고 또 일관성 있는 양육을 받게 되면 꽤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부모란 아이의 선천적인 기질을 잘 파악해서 기질이 가진 장점을 강화시켜주고 또 약점을 둔화시켜주는 그런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 하겠죠. 공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은 아이들의 공격성을 적절히 억제시켜주고 좀 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도록 유도해 준다면 또 어떤 환경은 아이들이 더욱더 폭력적이고 또 적대적인 공격성을 발휘하도록 활성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 계층 중에 하류 계층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에서 보다 빈번히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중류층보다 자녀의 공격성과 반항을 다루기 위해서 신체적인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또한 하류층의 부모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격적인 해결책을 조언하거나 그러니까 때려봐 이렇게요. 혹은 또래가 괴롭히면 강압적으로 반응하라고 부추기는 경향도 높다고 해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 방식으로 공격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또한 저소득층 부모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관리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이러한 모니터링의 부재가 자녀의 일탈이나 비행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소박하고 순진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게 적어도 기꺼이 나누는 선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반면 소위 많이 배우고 아주 부유하다는 고소득층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막 갑질 일삼고 깡패들이나 할 만한 폭력적인 행동하는 경우들 우리 뉴스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돈과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족의 방식입니다.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요. 가정의 지속적인 갈등은 아이가 형제나 또래들과 적대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수십 년간 부모-자녀 관계를 추적한 종단 연구들에 따르면은 부부 갈등과 결혼 스트레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와 아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가 싸우고 또 냉각기 갖고 또 싸우고
하는 식으로 갈등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없을 때, 이게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것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싸운 후 서로에게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이제 삐지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서로에게 멀어진 부분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덜 따뜻하고 덜 지지적이고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굴겠죠. 자녀 역시 반복되는 부부 갈등에 지쳐서 이제 부모가 싸워도 더 이상 울거나 초조해지지 않고 아주 무뎌진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의 감소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품행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꼽히고 있죠. 이와 같이 갈등이 늘 존재하는 가정은 공격성의 산실이 됩니다. 아동기 공격성의 권위자, 연구한 그 박사님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강압적인 가정 환경이 아이들에게 공격과 비행을 가르치는 일종의 사육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해주고 자녀의 좋은 행동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강압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 또 말을 할 때는 우호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약올리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혹은 괴롭히면서 할 때가 더 많다고 해요. 또한 공격적인 아이들의 엄마들을 보면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칭찬, 격려, 인정과 같은 사회적 승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녀의 좋은 행동은 무시하고 또 반대로 별 악의가 없는 행동을 나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에 대해 처벌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다룬다고 해요. 이 때문에 자녀는 타인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볼 것이라는 삐딱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정 내에서의 문제는 비단 가정 내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강압적인 상호작용과 적대적인 가정 분위기는 자녀의 대인관계, 학업, 직장 생활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 가족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서로를 공격하고 반격하는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굳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부모 자신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평안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걸요. 그래서 성공적인 육아를 하고 싶다면 아이만 보실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사람 있잖아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잘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